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계산기 프로젝트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몫을 구하는 방법으로 자, a분의 b를 이용하는 방법과 b에서 a를 빼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수학적으로는 그 Q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아주 크다면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계산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함을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B에서 A를 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7에서 3을 뺀다, 3으로 나눈다. 그럼 3의 6 이걸 빼면 1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이라는 거는 7에서 3 곱하기 2인데, 그렇다면 1이란 거는 7에서 3을 2번 뺐다는 거죠. 물론 덧셈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7이라는 수가 있는데 3을 0번 더하면 0이고 3을 1번 더하면 3을 2번 더하면 6, 3을 3번 더하면 9. 자, 7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7에서 6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또 이제 빼는 방법은 3을 0번 빼면, 이거는 0에다가 더하는 3을 더하는 방식인데, 이건 7에서 이제 3을 빼는 방식이에요. 0번 빼면 7이 남아있고, 1번 빼면 4가 남아있고, 3을 2번 빼면 1이 남아있고, 3을 3번 빼면 마이너스 2가 남아있고, 음수가 나오면 멈춘다 했죠. 그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로 했죠. 자, 그래서 그 a분의 b가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뺄셈법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뺄셈법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자, 1000만, 10만, 100만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으로 나눈다면, 자, 여기까지만 보면 10이 한 번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100번 들어있고,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그러니까 최소 100만 번을 빼봐야 몫과 나머지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 뺄셈법을 하면. 그래서 요 자릿수만큼 이렇게 맨 처음 끊어 읽은 다음에 그 횟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릿수가 하나 늘 때마다 10의 1승, 그죠? 또 하나 늘면 또 10의 1승,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게 10의 n승꼴로 증가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문제 뺄셈법이 가지고 있는 뺄셈 횟수가 너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뺄셈이.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서 한다고 했죠. 10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 구라고, 최대 구라고 해볼게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러면 10이 9번 들어있죠.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빼면 9. 그래서 또 9가 내려오면 99. 또 9번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99에서는 10을 9번 뺀 거잖아요. 다시 99에서는 또 10을 9번 뺀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10번 뺐겠죠. 음수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빼는 횟수를 보면 10번 빼고 또 10번 빼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n 형식으로 산술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하급수 형태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훨씬 더 적게 걸리죠. 뺄셈법이 유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 나눠지는 수가 엄청나게 클 때는 단순 뺄셈법으로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비약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제비리를 소개를 했잖아요. 뺀셈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0.5에서 0.5를 0.1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0.1을 뺄셈을 몇 번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수점 간의 뺄셈은 혹은 덧셈은 위험하다고 했죠. 부정확하죠. 그래서 소수점에 붙어 있는 경우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정수로 바꾸어서, 그죠? 바꾸어서 계산하는 목과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제비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b를 a로 나눈 몫은 k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KA라고 했고, 또 b를 a로 나눈 나머지는 k분의 1 KA KB B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KB KA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583이다. 그런데 2.1로 나눈다. 그러면 소수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000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0을 곱해주면 7583이 될 것이고, 여기도 1000을 곱해주면 21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이 있는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구하는 문제를 정수간의 목과 나머지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좀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비리를 이용한
대비율이 정수간 나눗세무 목 나머지 문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 들어오는 그 SB와 SA 문자로 되어 있는 게 그 리얼 넘버 실수까지 확대를 하는데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소수점 아래에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큰 쪽의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10의 몇 승을 그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랭스를 구해야 되죠.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SP 더트 아래에 있는 랭스를 구한다고 가정합시다. 각각의 자, 초기치를 0으로 두고 일단은 자, 그러면 각각 두 개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다면 정수로 보고 있다면 실수로 볼게요. 정수가 아니다로 볼게요. 그래서 점이 있는 위치를 일단은 구해야 되겠죠. 점이 있는 위치를. 그러면 점이 있는 위치를 자, 인덱스 id x로 이렇게 해서 점은 어떻게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find를 써요. 점 위치를 구해달라. 없으면 마이너스 1이고 있으면 그 위치를 리턴을 해주죠. 예를 들면 27.444 뭐 이렇게 왔다 치죠. 그러면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2가 되는 거죠. 2를 리턴해 주죠. 파인드는 이제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도 점의 위치를 이렇게 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이 둘 다 점이 없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이 나오겠죠. 둘 다 마이너스 2 아닌 값이 나오겠죠. 그게는 둘 다 SB와 SA가 문자열로 된 정수인 경우죠. 정수인 경우, 그리고 양수로 이렇게 돌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이용하는 거고, 그 B의 절대값이 아주 큰 경우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구해주는 속도가. 그래서 그 속도를 계산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바로 리턴 해버리면 되겠죠. 리턴 해버리고요. 만약에 점이 한쪽만 있다. 자,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다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어찌되었든 있다면 도트 아래에 소수점 아래에 랭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네, 먼저 SB 쪽이 점이 들어있다면, 그죠? 그러면 소수점 아래 랭스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영향이 값이 되겠죠. 랭스를 구해야 되죠. 소수점 아래. 어떻게 구하죠? 뭐 예를 들어서 23.574다. 여기 위치가 소수점이니까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 길이. 그러면 자, 여기 그 다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자열 길이를 구해도 되고요. 여기를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 다음 2를 빼줘도 되겠죠. 자,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SB에 어느 위치부터 어느 위치냐면 이 위치가 도트가 있는 위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트 있는 위치부터 마지막까지 잘라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SA 쪽에 도트가 존재한다면 도트 아래에 있는 문자열의 길이 소수점 아래에 자릿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찍어 볼까요? 현재 상황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내려서 리턴은 아직 없으니까 호출만 해볼게요. 27.425 이거는 정수만 적을걸. 39 실행을 해보면 IDX가 아니라 랭스를 찍으려고 했는데, 자, 랭스를 찍읍시다. A 실행. 자, 소수점 아래 세 자릿수가 있고 얘는 세 수점 아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SA는
0이면 SA를 INT로 했을 때 0이면 나눌 수 없다. 포지티브 인티저. 저기네요. 여기를 둘 다 마이너스가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이 정수죠. 그죠? 소수점이 없다면 잘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소수점 아래에 3개, 1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10의 3승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값을 구해야 되죠. 맥스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어느 게 더 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소수점 아래 세 자리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붙일 필요 없고, 이게 소수점 아래 세 자리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추가로 뒤에 0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39.1 이렇게 해서, 그죠? 00을 더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이 메소드를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숫자, 그러니까 정수가 있으면 20, 97 있으면 이쪽에 0을 붙이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수점이 있을 경우 뒤쪽에 0을 붙이는 기능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df fill tail 0 self s. 예, 원하는 길이만큼 뒤쪽에 0을 붙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를 뒤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5.1이다) 근데 뒤쪽에 7, 그러면 7개를 더 붙이라는 거죠. 0을 붙이는 거죠. 그때 결과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면 7개를 더 붙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죠? 자,
기존에 필셈nen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도 뒤쪽에도 채워서 같은 길이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길이를 점 기준 정수 부분 길이를 갖게 하는 거죠. 앞쪽에. 그래서 이 메소드의 이름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head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플러스 올. 그러면 이제 돌아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필셈 테일렌 이렇게 할게요. TAIL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수 부분일 때는 앞쪽에 0을 붙이기 위해서 했는데 자, 테일이면 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일단은 요 기능에서 사용하던 거를 그대로 재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어디까지? 랭스 구하는 데까지 이거 재사용하는 걸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SA SP 자, 소수점 아래에 길이를 갖게 한다. 숫자 뒤쪽에 0을 채워서 소수점 아래 길이를 갖게 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0을 몇 개 붙이고 그런 기능들이 요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죠? 자, 직접 이쪽에서 사용을 합시다. 그러면 랭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몇 개를 붙일 것인지. 알리 TRN 자, 요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 SA에다가 그죠? SA에 채울 텐데 얼마만큼 채워요? 이 맥스 도트 랭스에서 각각의 도트 랭스만큼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A쪽, B쪽부터 해야 되겠죠? B쪽부터. 예. 그 다음에 SA. 이렇게. 자, 무슨 기능이냐면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V. 이거는 닫아 놓고요. 실행. 이게 문자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뭔가 숫자를 준 것 같아요. 그죠? SA 보겠습니다. 여기 문자로 준다고 했는데, 자, 위치가 바뀌었네요. 위치가 왜? B가 자, 이거는 요거는 순서를 바꿔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한 거냐면요. 소수점 뒤에 이게 한 자리죠. 그죠? 소수점 뒤에 한 자리.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 뒤에가 하나도 없고, 점을 붙여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둘 다 점이 있을 때만 지금 하는 걸로 합시다. 둘 다 점이 있을 때만. 그 외의 경우는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둘 다 점이 있을 때, 그죠? 둘 다 점이 있을 때 자릿수를 각기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저는 원래 기능으로 가서 일단 둘 다 점이 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리얼 넘버 쪽으로 와서 둘 다 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소수점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서 다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져다 써도 될 것 같아요. 필 테일, 그죠? 필 테일. 자, 둘 다 소수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주면 내가 원하는 SB와 SA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미 채워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27.57을 주고 358.756을 주면
27.570 358.756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점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점을 제거하면 되겠죠. 왜냐면 27.57 이렇게 이제 소점 뒤에 숫자가 맞춰져 있다면 둘 다 100을 곱하면 2757 55.55552 이렇게 점을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둘 다 100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몫수 구할 때. 그래서 점을 없애면 되죠. 다만 그 소점 뒤에 자릿수가 몇 개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단지 그게 아니고 k분의 1 KA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하면 여기는 1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점 뒤에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리턴을 할 때 하나를 더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를 더 리턴하면 되죠. 뭘 리턴하면 될까요? 이거를 리턴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리얼 넘버 하나 더 받죠. 도트 아래 랭스가 몇 개인지 그거 받는 거죠. 자, 언더바를 하고 my sp, my sa는 각각 점을 제거한 걸 의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은 어떻게 제거하죠? 리플레이스를 사용하면 되죠. 그죠? 자, 언더바 sp 점이 있다면 empty str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sa에도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가 된 거죠. 정수가 됐으니까 바로 목과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리턴을 바로 하면 안 되고 일단은 QR을 일단 구해 봅시다. 자, 이 값을 주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리턴해야 될 값은 몫은 그대로 리턴을 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나머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 S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SQ SR은 어떻게 해야 되죠? K분의 1 그
랭스가 3이면 10의 3승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결과에다가 그러니까 SR을 뭘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10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SR 나눗셈은 구해놓은 거 div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div 그죠? SR 자 10의 3승 필요하죠. 10의 3승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틀렌 이게 그 10의 몇 승은 파워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 파워에 관한 기능도 나중에 만들어서 속도가 나오면 커도 속도가 빠르다면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갖다 사용을 해 볼게요. 이제 리턴을 하니까 프린트 해봐도 되겠네요. 프린트 쉽게 우리가 아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0.6을 0.7을 0.2로 나누면 이거는 10을 둘 다 곱하면 2, 3은 6 해서 몫이 3이 나오는 거죠. 그죠? 0.7 나누기 0.2 2, 3은 6 해서 0.6이 되고 나머지는 0.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수 부분이 있으면 무한히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 메소드는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구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줘야 한다고 했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0.1인데 쭉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요 기능이 소수점이 둘 다 있는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수점이 둘 다 있는 경우에 어느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27.7이다. 하나는 5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5.2가 있고 1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5.10 이렇게 점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기능은 만약에 이렇게 바꾸는 건데 현재 기능은 이게 5라면 공 두 개를 붙이면서 500이 돼버리죠. 이렇게 50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5.00이라고 해야 되는데 5.00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소수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없는 쪽에는 점 0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없는 쪽에는 점 0을 붙여주면 되겠죠. if find 점을 찾았는데 -1이다. SP는 SP에 점 0을 붙여주면 되죠. SA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점이 있으면 이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한번 다시 호출해 볼게요. 예를 들면 27.234 그리고 없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50은 실행. -1이라면 그죠? -1이라면 잘못했죠. 소점이 없다면 실행. 자, 이런 식으로 50.000 이렇게 같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 자릿수는 3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리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나눗셈을 한다면, 이 경우에 나눗셈을 한다면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겠죠. 자, 계산하면 몫은 0이고, 자, 큰 수로 나눴다는 거네요. 나머지는 27.234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좀 줄여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몫은 5로 바뀌고 나머지는 2.234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27.234 나누기 3 이렇게 하면은 39, 27 몫이 끝났고요. 그죠? 이게 몫이죠. 더 없어요. 그러니까 27을 빼주면 그 자체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0.234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사용하는 div 기능은 그 분수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분수는 소수점 D 무한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어딘가에서 끊어 읽는 게 필요한데, 지금 50번째 짜리까지, 소수점 아래 50번째 짜리까지 읽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채워서 그 부분만 인지를 하면 되겠죠. 포지티브가 이제 됐으니까, 자, 소수점이 있든 없든 이제 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얼 넘버로 가볼게요. 리얼 넘버로 포지티브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포지티브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내면, 그죠? 포지티브 둘 다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알아내면, 여기가 음수가 붙어 있거나 혹은 이쪽에 음수가 붙어 있거나 혹은 둘 다 음수가 붙어 있는 경우는 새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음수가 아닌 경우를 먼저 구해내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씌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자로 돼 있으니까 절대값 기호를 씌우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면 될 것 같아요. 자, SP PLUS equal 그다음 SA PLUS. 자, 마이너스 제거 한 거를 SP 플러스 SA 플러스라고 합시다. 뭐 한쪽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두 쪽 다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점 find 점이 있다면, 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있다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죠. 있다면 그러면 SB 플러스는 처음에 받아서 마이너스겠던 그 마이너스 제거한 걸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SPA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맨 앞에. 그러면 1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준 걸로 대치를 하면 되겠네요. 0번째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0번째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SA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SA도 0번째 문자를 없애버린, 자, 그 뒤쪽 부분을 SA 플러스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SP와 SA는 이거하고 숫자 구성은 같고 마이너스가 없는, 둘 다 마이너스가 없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QR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QR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양수일 경우. 양수인 경우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리얼. 자, 요거 말하는 거죠. 그대로 넘겨주면, 플러스를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경우 자, 이걸 어딘가 만들어 놨죠. 숨겨 놓은 거에 있을 텐데, 요거죠. 요거 지금 이거는 그 숫자인 경우잖아요. 숫자인 경우, 그죠? 숫자인 경우. 그리고 양의정수인 경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양의정수가 아닐 수도 있죠. 양의정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논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논리를.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따져보는 거죠. if 이게 양수
음수가 가지고 있고 뒤에는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뒤에는 없다면 뒤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없다는 거죠.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가지 경우가. 자, 앞에도 없다. 이 경우는 그냥 저 위에서 구한 거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elif 영인이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가져다가 사용할게요. 많이 걸리니까. SR은 0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SR은 0이라면 여기는 그 뒤에 뒤에 00000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0.000000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죠? 0이라면 이런 걸 의미하겠죠. 이런 거를. 그래서 자, 0.00000 이거를 int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면 뭐냐 물어보면은 이건 정수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근데 집진법의 수로 보면은 뭔가 들어온 게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달라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FO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숫자는 숫자로 바꿨으니까 이제 int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로 되는 거는 이 덤이 붙어 있는 거는 바로 못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소수점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둘 다 지금 소수점이 있는 경우 하고 있죠. 그래서 이 R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FLOAT SR을 해줘야 되겠죠. SR 그 다음에 INT로 바꾸고 0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때 자, SP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문자로 해서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양수로 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수죠. 그러면 요 그대로 리턴을 하겠다는 거죠. 양수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뒤쪽에 음수일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리턴 할 때 SQ, SR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SQ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앞쪽이 음수경우죠. 앞쪽이 음수경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앞쪽이 음수인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턴 해주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둘 다 음수인 경우라면 둘 다 마이너스 부호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위치가 뭔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게 존재하겠죠. 그럴 때는 SQ, SR 위에 구했던 거 그대로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경우의 수는 그대로 따질 텐데요. 경우 수는 그대로 따질 텐데 0보다 큰 경우 QR 그대로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마이너스 QR 여기까지는 같죠. 그런데 이 경우부터는 모양새가 좀 다르죠. 자, 그럼 SQ가 플롯일 텐데, 그죠? 플롯일 텐데, FLOAT 음수 하나를 빼주는 기능이 지금 실수간에, 그죠? Q는 정수죠. Q는 정수. 그래서 정수간에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정수의 뺄셈을 되는데, 자, 정수의 뺄셈은 Q는 SQ는 정수니까 INT로 바꿔도 되겠죠. 바로 INT로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리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R은 이렇게 리턴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표기해 놓읍시다. 일단 여기도 Q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없어졌죠.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여기 SR이라고 해야 되겠죠. SR 그리고 이거는 이제 A의 절대값인데, A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SA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문제는 마이너스 SR이죠. 마이너스 SR.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소수가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 혹은 일반적으로 소수 간의 덧셈이 필요한 거죠.
혹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다면 소수간의 뺄셈이 필요한 거고, 근데 현재 소수의 뺄셈을 안 만들어놨죠. 마이너스 5. 자, 포지티브는 인테저 뺄셈은 있죠. 자, 뺄셈은 쭉 있는데 지금 양의정수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정수가 아닌 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아직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산 기능은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석을 처리해 놓고 뺄셈 기능을 만든 다음에 제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파이썬 고유 기능으로 뺄셈을 하면 그 정확한 값을 주는 게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 자, 이거 지우면 되겠죠? 가져다 쓴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작동을 정상적으로 안 할 수 있다. 소수의 뺄셈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나중에 그 수정을 하기로 하죠. 뒷부분 그 두 실수 간의 뺄셈이 정의가 되면 거기서 정식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SR이 소수점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SR이. 그래서 SR이 소수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는 정확한 값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수 부분이 해결이 된 뒤에 이 합 부분을 해결을 해서 리턴 하는 부분을 풀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저기죠. 제비의 리를 이용한 부분이죠. 소수점이 있는 두 수 간의 나눗셈, 그죠? 나눗셈이죠. 그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제비의 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리얼 넘버. 자, 포지티브 쪽만 본다면 음미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소수 부분과 이게 합을 덧셈이나 뺄셈 그 부분은 구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확한 값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둘 다 양수인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렸죠. 둘 다 양수인 경우 그 뒤에 0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걸 리얼 넘버를 포지티브 제거를 하고 사용해보면, 아직은 제거한 거 완벽하게 사용 안 되니까 이거를 해보면
이 0을 제거하는 기능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기능을 일단은 추가를 해서 0을 제거하는 기능. 원래 앞에 쪽에 0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도 0을 제거하는 기능이 똑같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소수점 아래 자리에 붙어있는 0, 뒤쪽에 붙어있는 0을 제거하는 기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27.705 0, 0, 0, 뭐 이렇게 또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읽어 가다가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그죠?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리턴하면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리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죠. 뒤에서부터 읽는 방법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렇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i를 사용을 하죠.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i까지 하면 i를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여기가 걸렸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번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다 그러면 여기를 제외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야 되죠. 사용하는 거는 i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뒤에서부터 오는 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뒤에서부터 오는 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해보면 아래쪽에서 테스트를 할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27.230) 이렇게 실행. 그러면 00을 제거를 했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마찬가지겠죠. 앞에서는 안 따지니까. 그래서 뒤에 00을 제거해 준 거죠. 이 기능은 이제 00을 제거하는 기능, 소수점 아래 뒤쪽에 붙어 있는 0들을 제거하는 기능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수점 아래 50번째 따위까지 달라 그랬는데 다 0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거를 다 제거해서 리턴을 하는 게 맞느냐, 딱 그건 아니라 그랬죠. 눈금을 읽는 이런 과학적인 정밀도 측면에서는 다 읽어주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읽어보니까 이제 정확도하고 정밀도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실제 값이 여기 있다면 정확도라는 건 그 근접 값을 읽을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 근접 값을 읽을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더 정확한 값이고, 여기 이 값을 읽는 것보다는 이 값을 읽는 게 더 정확한 값이고, 점점 실제 값에 가까워질수록 정확한 값이라는 거죠. 정밀하다는 거는 이제 어떤 실제 값이 있는데, 특정한 값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특정한 값들이 이렇게 있어서 흩어져 있는 경우하고, 이게 더 정밀하다는 거죠. 들쑥날쑥 읽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밀도도 높이고, 이 값들을 점점 이쪽으로 더 위치시키면 더 좋겠죠. 그죠? 이쪽에 위치시키면 더 좋겠죠. 근데 한 번 읽을 때 정확도를 높이고, 그 정확도를 높인 상태에서 다른 값들 읽을 때 이렇게 정밀하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자, 이렇게 대충 읽었는데 얘가 더 가깝죠.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니고, 또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정밀도가 높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더 정밀한 거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계산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자, 일단 실제 값에 가깝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소수점을 더 많이 읽어줄수록 실제 값에 더 가깝죠. 실제 값은 여기인데, 뒤에가 여기까지 다 있는데 잘라버리면, 그죠? 3이라는 값하고 3.14라는 값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3보다는 3.1이 더 클 것이고, 3.14니까 3.13이 더 클 것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값이면 소수점을 더 읽어줄수록 더 가까워지잖아요. 정확한 값이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굳이 달라고 하면 버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최종 값을 구하고 나서 0을 제거해달라,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요 기능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수점 뒤에 있는 0을 제거할 때는, 끝쪽에 있는 0을 제거할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양의 실수, 그러니까 이제 양의 실수라도 루트 2 같은 경우도 양의 실수인데, 형태로 보면 루트 2에는 점이 안 들어가 있죠. 형태만 보면 그게 이제 1.414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자, 지금 구현한 거는 점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두 양의 실수를 받아서 그 목과 나머지를 구한 거예요. 목과 나머지를. 근데 음수가 있는 경우는 아직 이제 제대로 리턴을 해주려면 음의 실수간 뺄셈은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0.3에서 0.2를 빼면 0.1로 딱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0.1이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0.1에다가 0.2를 더하면 0.3이 나오는가?
그렇게 안 나오죠. 그죠? 뒤에 뭔가 있죠. 소점 뒤에 더 달라 그러면 더 나오겠죠. 이게 0.3하고 같냐 물어보면 false를 리턴 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 대한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정의를 해서 계산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소수점이 들어있는 형태의 두 양의 실수를 받아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뒤쪽에 랭스를 갖게 만들어서, 그죠? 소수점 뒤에 랭스를 갖게 만들어서 제비의 리를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었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좀 더 일반화된 경우는 음수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수간에 지금 양의 정수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요거를 일반적인 정수간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바꿀 거고요. 다시 그거를 확장하면 일반적인 실수, 소수점이 들어있는 실수 간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능이 사용하는데 자유로워지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